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재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신뢰 없는 관계가 얼마나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 여성은 재혼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겪었던 아픔을 교훈 삼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진실보다 거짓을, 소통보다 회피를 선택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혼 3년 차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남편의 거짓말, 사소한 것조차 숨기려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이 조금 더 참고 배려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자존감을 잃어갔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재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다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죠. 하지만 그를 만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자상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과거를 이해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큰 잔치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조용히 축하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녀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다고,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혼 초기는 평온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그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고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썼죠.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남편은 군대 동기들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좀 늦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해뒀죠. 그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우정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몇 번을 더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어제 재밌었냐고, 친구들은 다 잘 있냐고.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군대 동기들이랑 고기 먹고 소주 마셨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가 많았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전하려고 집어든 순간 카톡 알림이 떴는데 그게 하필 그날 만났던 모임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동기들만의 모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사진들도 올라와 있었는데 남편은 한 여자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모임에 여자들도 있었어? 아, 그거. 친구 한 명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그래서 그 여자친구 친구들도 몇 명 온 거야. 그럼 왜 말 안 했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나는 그냥 친구들 만난 것뿐이야.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뭔가 불편한 감정이었죠. 문제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불편했던 건 남편이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군대 동기들이라고만 말하고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다는 얘기는 쏙 뺀 거죠. 설령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해도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이 기분은 뭘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말하지 않은 게 불편하다고. 앞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은 그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 거면 결혼을 왜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이혼하라는 말까지 꺼냈죠.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갑자기 이혼 얘기까지 나오다니. 남편의 과잉 반응에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남자들은 원래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제야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런 일로 트집 잡지 말라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맞는 걸까? 그날 이후로도 작은 거짓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동료들과 술 마신 날도 있었고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가 훨씬 늦게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매번 그녀가 물으면 남편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죠. 교통이 막혔다느니, 친구가 늦게 나타나서 기다렸다느니, 술 한 잔 더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느니. 그 말들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남편의 말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한 적 없다고 단지 상황이 바뀐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혹은 그녀가 오해한 거라고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남편 말이 맞는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직감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남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확신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팀장님 승진 축하 자리라서 빠질 수 없다고 말했죠. 그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쯤 남편의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에 두고 와서 내일 아침까지 필요한데 혹시 집에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회식 중인데 서류가 왜 필요한 걸까?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회식 중 아니냐고. 동료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슨 회식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은 회식 없었다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어디론가 나갔다고 말했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회식이 아니라 다른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동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남편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오늘 회식이었어. 정말 회식이었어? 응. 당신 회사 동료한테 전화 왔었어. 오늘 회식 없었다고 하던데. 아, 그거 회식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만난 거야. 회식이라고 말한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잘못 말한 거야. 왜 그렇게 트집을 잡아? 못 믿겠으면 이혼해.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도 상처였지만 더 큰 상처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혼이라는 말로 협박하듯 위협했죠.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일까?
그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거짓말의 빈도는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되는 것 같았죠. 남편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친구가 힘들어해서, 만나줘야 해서,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 중 절반 이상이 거짓이라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골프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 상사와의 약속이라 빠질 수 없다고 했죠. 그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골프 끝나고 저녁 먹다 보니 늦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집에 오면 얘기하자고 말했죠. 남편이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에게 그녀는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골프 쳤어? 응. 그럼 누구랑 쳤어? 회사 상사랑 쳤다고 왜 자꾸 캐물어? 휴대폰을 보여줘봐. 왜 휴대폰을 보여줘야 해? 나를 의심하는 거야? 보여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어. 결국 남편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기 전에 뭔가를 조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죠. 사진첩을 확인했지만 골프 사진은 없었습니다. 카톡 내역을 봤지만 회사 상사와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오후에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녁에 만나자는 얘기가 오갔더군요. 그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골프 친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난 거 아니야.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났어. 골프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은 거야. 그럼 왜 처음에는 골프 끝나고 상사랑 저녁 먹었다고 했어? 내가 착각했어. 피곤해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났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크게 다퉜습니다. 그녀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진실만 말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자기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리고는 또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못 믿을 거면 이혼하자고. 그 순간 남편이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자기를 괴롭히냐고, 조용히 좀 살 수 없냐고 했죠.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오래도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 진정했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기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고 그녀가 어디 갔었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긍정적이던 성격이 점점 어두워졌죠. 웃음이 사라지고 늘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내가 남편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고 일을 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위로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짜증을 냈습니다. 왜 맨날 우울한 얼굴이냐고, 집안 분위기를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냐고 불평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고통을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직원을 태워줬다고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사는 후배인데 차가 없어서 태워준 거라고 설명했죠.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깜빡했어. 큰일도 아닌데 뭐 그리 따져.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남편의 차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긴 생머리였는데 분명 그녀의 것은 아니었죠. 이게 뭐야? 아마 그때 태워준 후배 거 같아. 후배를 태워준 게 한 번뿐이었어? 가끔 태워줄 때가 있었어. 그 순간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태워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후배와 특별한 관계인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의심을 비웃었습니다. 회사 후배 하나 태워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 거면 정말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불평했죠.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사랑은 이미 식었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습관과 두려움뿐이었죠. 재혼에 실패했다는 주변의 시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 또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또 시작이네. 며칠 지나면 어차피 괜찮아질 거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를 알아봤고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진심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냈고 소리를 질렀으며 심지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매번 사과했지만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나도 나를 지켜야 해. 결국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외로움이 밀려왔고 가끔은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안 와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많이 밝아졌다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도 외로운 날이 있을 것이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과 폭력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상대방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믿을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길거리에서였는데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는 그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 혹시 다시 만나볼 생각 없어?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고 자신을 구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떠나지 못할까? 왜 거짓말과 폭력을 참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할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이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이며, 때로는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또 실패했다는 낙인이 두려워 더 오래 참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거짓말과 폭력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을 선택한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재혼이든 초혼이든 결혼 생활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기반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다른 쪽이 의심하며 사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끝내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떠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